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을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밀키트 준비해 주실 분은 바로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수익으로 혼줄 내주시러 오늘도 와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함께하고 계시죠. 자, 이재선 대표님과 방송 종료 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안에서 더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던 우리 증시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중국의 실물 지표와 경제 성장률 결과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최근 계속해서 이어진 상승 랠리에 휴식이 우선이었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됐고 외인과 기관은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인터넷주들의 집중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 기존 발주 물량을 줄였다는 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부인했지만 오후 들어 2차 전지 대형주 전반에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원화는 4거래일 만에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달 말 10년물 국채금리의 등락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즉 YCC 정책을 변경하면서 일본에서 기존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서서히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전거래일보다 3원 40전 오른 1238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2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약 2주 만에 조정받았습니다. 10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켜면서 0.85% 내린 2379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정확하게 1% 내렸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고요. 7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유가증권 시장에는 10거래일 만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외인도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3천억 넘게 매물을 던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2천억이 넘게 담아갔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3일간의 연휴를 마친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은행들의 실적은 엇갈렸는데요. 개장 전 나온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작년 4분기 실적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어닝 미스를 기록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속해 있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는 공격적인 긴축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기업 인수합병과 증시 상장 열풍이 갑자기 식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간밤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6.44% 폭락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장 마감 후에 나온 유나이티드 항공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5% 상승한 채 움직였습니다. 이번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21.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경기 위축을, 그 이상은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평가로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14% 내리면서 약세로 마쳤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각각 전거래일보다 0.14% 올랐고 또 S&P 500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종목들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불기둥 종목이죠.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200%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이 23%, HLB는 13%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17%, 18%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1월 2일에 32,600원에 매수한 이후로 현재까지 100% 가까운 수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휴림 로봇이 51%, 리네이드 맥스가 가장 최근 1월 12일에 9,810원에 편입해 주시면서 현재 2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들 오늘도 이재선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종료 이후에도 오픈 채팅방 내에서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리 옮겨서 이재선 대표님과 바로 함께 할게요. 네, 긴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 벌써 중반까지 달려왔습니다. 한 주의 중심에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앞서 보셨던 놀라운 종목들, 놀라운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던 종목들 준비해 오셨는데요. 자,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실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아침 7시에 풍문으로들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첫 시간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굉장히 좀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초에 연말에 이어서 약간의 하락이 있어서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을 싹 날려버리는 아주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기세를 오늘까지도 저희가 모아서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는 종목, 섹터 저희 돈줄 검색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방송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좋아서 이제 전문가님 좋은 한 주를 보내신 걸까요? 저는 시장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나. 네. 네. 어제는 조금 한숨을 돌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시 상승 여력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장이 안 좋더라도 또 그 와중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 네. 어제 시장이 좀 잠깐 쉬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려면은
이 시총 상위 쪽에 있는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쓱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지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움직이는 날은 아니었죠. 아까 개장 초에 설명해 주셨듯이 그 테슬라 관련 이슈도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최근에 좀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도 아랍에미리트 이슈가 나온 다음에 휴식이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 개장 초에만 좋고 이제 장중에는 좀 쉰다라고 싶으면은 이 지수는 좀 밀리는데 어제만 해도 이런 이 콘텐츠 관련주라던가 로봇 관련주 그리고 보험주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섹터별 순환매는 계속 나옵니다. 대형주가 급락이 나오지 않고 그냥 휴식하는 정도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급이 뒷받침되는 섹터들을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정말 걱정이 없고 수익을 올리기에 아주 좋은 구간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소위 1월에 까치 랠리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전문가님이 까치처럼 설 연휴 앞두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지 않을까. 이런 장세 속에서 좀 수익 보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실제로 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자랑 좀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네. 제가 어제 이제 시장 확인을 하면서 봤더니 기억나는 종목들 2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한 달에만 지금 90% 가까이 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얘는 언제까지 가는 거지? 이걸 지금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나 큰 기쁨에 사로잡혀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전문가님 저희 이제 이재선 대표님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핑거스토리는 월요일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월요일에 이제 다른 전문가님과 방송을 했지만은 네. 그 핑거스토리 상한가 기록한 걸 보면서 수요일에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핑거스토리 볼 때마다 항상 떠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또 설명 한번 도와주신다고요? 네. 본격적으로 전설의 불기둥 우리 손가락 이야기 종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핑거스토리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레인보우 스토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나와서 한 종목만 리뷰해드린 게 레인보우 스토리였습니다. 레인보우 스토리? 네,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두 개를 합쳐버렸네요. 요즘에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로봇주 관련해서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스토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스토리텔링이 좋으시네요. 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삼성에서 직접 투자를 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589억 원 정도죠. 이 정도에서 약 59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LG에서는 꾸준히 투자를 해왔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도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가 테슬라의 대표작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진심으로 로봇에 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작년에 휴림 로봇이 540% 상승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90%대 상승이 나왔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전설의 불기둥은 아닌데 세 자릿수가 넘어가면 전설이 되죠. 제가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설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전설에 근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등주는 휴림 로봇이 작년에 이어서 올라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서 나머지는 순환매에 노린다 생각하시고요. 이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 이 핑거 스토리, 이 종목을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이 좀 모여지는데요. 자, 간단히 핑거 스토리 화면 보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핑거 스토리 전설의 불기둥이다라고 이제 사실 저희 이 교육생분들이 별명을 붙여주신 건데요. 너무나도 이제 전설적인 종목이다. 왜? 시작하자마자 상장하자마자 3연속 상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의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아주 좋았던 타이밍인 건 뭐였냐면은 3연속 상한가 갔다고 해서 더 이상 노리지 않고 차익 실현을
언제든지 노렸다라는 겁니다. 최소 절반 이상, 70% 이상 차익 실현을 하고 2% 밀리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무조건 한다. 왜? 이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 다음 종목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연속 상한가 이후에 하루 음봉 나온 구간에서는 화일약품을 종목 검색기로 포착을 했는데 또 이게 또 다행히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날 다시 검색기로 그리고 매직 계산기로 이 핑거 스토리를 매수를 해서 또 29.63%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130%의 수익이 발생을 했죠. 미국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은 상한가가 있는데. 네. 네. 상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미국처럼 이렇게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는 항상 2%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중간중간에 저희가 매매 포착을 했을 때마다 상한가가 또 발생을 해서 뭐 아주 기분 좋은 모습을 보면서 벌써 뭐 상한가 5번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뭐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장중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이 포지션 트레이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진입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이 좌측 하단에 오늘만 37% 수익이 났다라고 보실 텐데요. 오늘만, 네.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상한가가 30%인데 이렇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장중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2% 밀 때 차익 실현 또 눌림 구간에서 재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30% 놔두고 매도했습니다라고 써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3연속 상한가 진입한 후에 우리는 미련 없이 50%에서 3분의 2까지도 매도를 하고 저희는 매도하신 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칭찬을 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2% 밀리면 나머지도 싹 정리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미련 갖지 말고 바로 컷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놔야지 되는 시장이 1월 시장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쏠린다기보다는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의 수급이 현상이 쏠리기 때문에 수급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재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핑거 스토리도 이렇게 전설의 불기둥 이 전설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교육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윤리 시간이었던가요? 지행합일설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식만 가득하다고 해서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지식을 시장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그 수익이 내 계좌에 이렇게 담겨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하시고요. 그래서 핑거 스토리는 계속 뭐 손가락 이야기라고 이제 별명까지 붙여주셨는데 계속 순환매로 계속 차익 실현을 한다. 그리고 전략 매도하고 상한가 들어가고 네 번째 상한가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종목은 시가총액 1조 이하의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만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편입 기준과 함께 모두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거래 대금이다라고 제가 매주 나와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 대금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세력이 매도를 하고 나가도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쓱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직장인분들 잠깐 회의 들어갔다 나왔더니 미팅 갔다 왔더니 윗꼬리 길게 달린 종목들 보셨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 부족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세력의 이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고점에서 쭉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핑거 스토리처럼 이렇게 거래 대금이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보통 이제 1,000억 원 이상 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트레이딩 세력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도 추가 상승 상한가에 진입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도할 구간 정도를 명확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좀 이렇게 풍부한 종목, 활발한 종목들로 중심을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매직 계산기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차익 실현 기준 잡아 드리니까 저희 여러분들 노란톡방 지금 뭐 다들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요즘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자로 보내시면은 이제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다 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기준 잡으시고요. 자, 재매수 타이밍 저희가 3연속 상한가 이후에 재매수 타이밍도 이렇게 명확하게
상승하는 이 양봉 단계가 아니라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는 상황,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걸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갑니다. 그 위에다 또 걸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갑니다. 계속 매수 체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체결되는 순간 음봉으로 한 4, 5%, 10%까지도 쑥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에구머니나 손절 이렇게 되시는데 그 구간이 또 저점이 돼서 또 다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매수가를 올리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고 휴식 구간을 찾아서 그 휴식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장중에 분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주 짧은 트레이딩이 아닌 뭐 스윙이나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렇게 휴식 구간, 조정 구간을 노려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910원에 저희가 포착을 해드리고 당일날도 또 이렇게 멋지게 상승하면서 뭐 상한가 진입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고점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 저희가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서도 37% 수익 그리고 말씀하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또 34% 수익이 발생하면서 너무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인 전설의 불기둥 종목 핑거스토리. 아직도 전설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대응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 아직 보유 중인데 어제 음봉으로 밀렸다 하시는 분들 차익 실현 꼭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대응 전략은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상단에 있는 선 구간이 이제 11,500원 구간입니다. 이 11,500원 종가로 이탈하면은 정리한다, 한번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시고 11,5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본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핑거스토리 전설을 조금 더 쌓아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설의 불기둥 핑거스토리. 제가 이 종목이 이제 떠오르면은 자동으로 대표님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도 이제 가격 전략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이제 매도 타이밍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셨고요. 아직도 불기둥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개장 한 8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개장 후에 저희 종목 검색기가 어떤 종목을 잡아내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 전설의 순간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동시호가 잠깐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장 얘기하면서 오늘 개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지수 현재 오늘도 양시장은 빨간불로 출발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지막에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 출발하고 그 이후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 지금은 양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가량 올리면서 2,385선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도 지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탄력이 약간 줄어들었기는 한데요. 지금 한 710선, 11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잠시 후에 개장하고 나서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장 얘기하면서 오늘장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번 설 연휴에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설 연휴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려고 잡혀 있어가지고요. 쉬지 않으시는 거세요? 네, 그 내일 뭐 출연하시는 이제 이다운 전문가님이랑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돈줄이와 다운이라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네, 네. 사실 돈줄이는 제가 이제 저희 뭐 교육생분들을 부르는 애칭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설 연휴 5일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교육을 지원 나가는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뭐 최소 3시간에서 뭐 그 이상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릴 것 같으니까 설 연휴에도 여러분들 준비 잘하셔서 그 이후에 올 한 해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는 전략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실하신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에 네. 이다운 전문가님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설에 교육 네. 진행한다 하셨는데 이제 돈줄 선생님께서도 함께 하시는가 봐요. 네, 저도 함께합니다. 시장은 쉬지만 이제 두 분은 쉬지 않고 열심히 네. 투자자분들 도와드리러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일 아침 방송 진행하다 보면 길게 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기회인가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다 매진이더라고요. 아유, 너무 어렵죠 요즘은. 아니, 심지어 제주도 가는 것도 표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틀 전에도 들었습니다. 제주도 아, 가는 표가 정말요? 없다고. 네, 저도 계속 봤는데 제주도 가는 표조차 잡기가 어려웠는데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또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다시피 밤에 미국장이 마감하고 난 뒤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주들 좀 사실은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LCC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좀 아직까지 더 기대를 해봐도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고점이다 싶은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항공주. 이 LCC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거의 뭐 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고점이냐 아니면 더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정적으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객 부분이 좀 부진할 때 좌석을 다 치우고 거기에 화물을 실어서 날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택배 문화, 비대면 문화이기 때문에 배송 서비스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화물 쪽으로 해서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향상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LCC 항공사들은 사실 거의 뭐 개점 휴업을 했다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산업 그리고 이런 항공 산업 부분 어려웠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지금 극복을 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역사적인 또 바닥권으로 해서 더욱더 점프할 수 있는 토끼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점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신 한 번에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토끼는 깡총깡총 이렇게 뛰어가죠. 이런 식으로 뛰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항공주들 우선은 지금도 LCC들 진짜 코로나 때 LCC 항공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올해가 아니라 사실 겨울 되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함께 날아가고 있는데 바람을 타고 자,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시장이 지금 토끼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저희가 비행기처럼 붕 날아가는 게 아니라 토끼처럼 짧게 점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항공주와 엮여서 같이 움직였던 테마 역시나 뭐 여행주들이었습니다.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노랑풍선이 5% 정도, 모두투어 2%대, 롯데관광개발,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도 다 강세로 마쳤었는데요. 여행도 항공과 함께 실려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여행주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여행주는 아직 시작도 안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영향력을 좀 벗어날 수 없다.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차이나 머니를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항공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뭐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이 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투어 하나투어 역시나 건재하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나 뭐 이런 종목들, 뭐 환전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시고 저는 사실 이런 리오프닝되고 여행이 활발해졌을 때 가장 핵심으로 보는 섹터는 저는 카지노주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진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행주도 당연히 좋지만요.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마카오 이슈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거만큼 차이나머니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나도 좀 어려웠던 이 시국을 이겨내면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뭐 실적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카지노주가 아무래도 가장 뭐 좋은 뭐 실적 향상 주가야 뭐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카지노주를 이제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 함께 보시면서 카지노주를 꼭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익률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행주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관련해서 카지노주들까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뭐 방금은 차이나머니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국이 사실 그 코로나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은 일본 쪽에서 그렇게 카지노 뭐 이용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해 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요즘에 이제 마카오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덜 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되는 이런 네. 영향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좀 우리나라가 좀 이제 환경적으로도 좀 워낙 뭐 자연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자연적인 부분도 좋아하고 또 보통 보면은 좀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한국이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못 사는 나라 아니야? 무슨 나라야? 뭐 저기 북한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에서는. 그런데 직접 공항에만 와서 지하철만 한번 타봐도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표현하는 국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번 놀러 온 사람들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여기서 아예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평소에 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역시나 우리나라가 뭐 최첨단 국가이고 이런 이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뭐 일본인들 교류하고 그리고 서양인들 교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제 점프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토끼띠에라서 네. 점프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증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발언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올해가 되고 일단은 계속 기분 좋은 흐름이 뭐 2주 넘게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토끼 얘기를 사실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하나 더 좀 제가 들은 얘기를 얹어보자면은 마카오는 이제 카지노 사업을 조금 축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외에 뭐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시도해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카지노 주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오프닝 주들 항공주, 여행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자면은 사실 저는 어저께 이제 대표님께서 기사 공유해 주셔가지고 봤거든요. 네. 저희 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또 슬슬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 화장품주들이 네. 아닌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선반영 다 됐다고 보시나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온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한 2010년대 초중반 정도부터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신화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차이나머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사실 조금은 달라요. 리오프닝이 돼도 이제 뭐 대형 브랜드들이나 일부 브랜드들 뭐 이제 소셜 마케팅 잘 돼 있는 쪽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자체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보단 당연히 주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뭐 주도주가 되고 핵심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좀 많은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수 상승률이나 지수 상승률 이상 정도, 이 정도는 노릴 수 있지만 뭐 주도주가 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리오프닝 주들 가운데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수와 함께하는 흐름, 그것보다 약간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주도 테마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테마 짧게 하나만 더 보고 저희 종목 검색기 포착되는 종목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 저희가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기사를 봤고 그 다음으로 봤던 뉴스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네,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벌써 1년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좀 끝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올해 중에 좀 가까운 관계자가 올해 중에는 정계를 은퇴하고 좀 이제 후계자를 찾아놨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서 어제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좀 흐름이 좋았죠. 뭐 데모라든지 서현탄 메탈 아니면은 현대 에버다임 이런 주들 움직였는데 다시 이제 재건주 좀 바라볼 때가 됐을까요? 네, 재건주 같은 경우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일단 작년 말에 미국이랑 이제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캐터필라 미국의 장비 회사들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 이런 기계 업종들 기본적으로 보시고 인프라 업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꾸준히 의견을 드리고 있고. 제가 사실 그 풍문으로 드로소에도 이 관련주를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주라던가 해당 관련주를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니까 왠지 좀 더 반갑네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푸틴 건강 이상설은 계속 나왔었고 후계 구도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거의 뭐 확정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확신은 필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푸틴이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제 저쪽 뭐 남미 쪽으로 망명을 한다라는 시나리오까지 이제 벌써 뭐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데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현재까지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이제 반응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컨텐츠라던가 이런 로봇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순환매 돌고 있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리오프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섹터들로 순환매 돌고 있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아직 수급이 집중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좀 확인이 되고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침 7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대표님 저희 팍스 밀키트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는 아침 7시에 또 종목들 열심히 설명해주고 전파해주고 계십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이재선 대표님께서 팍스 밀키트 출연하시기 전부터 재건 관련주들을 강조를 해주시고 계셨는데요. 아직은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관심 종목 쪽에 두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법. 하지만은 앞으로의 전망은 분명히 이제 종전은 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들이 좀 많이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의 때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님께서 포착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담아가서 또 매도 타이밍 잡아갈 때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 번호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얼른 보내주시고요. 저희 지금 방송 종료까지 10분 좀 넘게 남았거든요.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메인 재료,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도 그 안에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9시 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와 수급 상황, 환율까지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지수 먼저 보시면은 양지수 지금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현재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둘 다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현재 하락으로 내려왔네요. 0.25% 정도 빠지면서 2373선으로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0.2% 정도 상승입니다. 7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코스피 먼저 보실게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개인은 350억, 기관은 20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365억 원가량을 거래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개인 마찬가지로 357억 원 정도 현재 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 우위네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계속해서 안정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도 1원 40전 정도 내렸습니다. 1237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종목 검색기. 오늘 좀 장초반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대표님 좋아하시는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지금 10%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외에 뭐 이슈 있었던 종목들 눈에 띄는데 혹시 포착된 종목이 있나요?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 밀키트 섹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검색기도 저희 막내연구원이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들 올려드렸습니다. 9시 1분에 올려드린 9시 검색기. 1분에 예, 보시면은 KTCS가 있는데 상한가에 들어갔다 지금 풀렸네요. 예, 지금 저희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와 함께 보시면은 네. 이 종목이 제가 분봉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땡 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9시 1분에 포착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래 대금도 이 충분한 종목이라서 매매는 가능하지만 뭐 지금 구간에서 굳이 무리해서 이 종목을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KTCS 대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제 맥스트라는 종목 우리가 또 상장 초기부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 네. 종목을 이제 그 저희 막내 연구원이 9.31%에서 이제 포착을 했네요. 그래서 네. 가격은 15,850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요 구간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구간. 아까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가 아니라 눌릴 때, 쉬고 있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약간 아래, 요 구간 정도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 구간 정도죠. 아래 구간, 음봉 아래 구간 정도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 구간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눌릴 때 이 구간에서 음봉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이럴 때 포착을 하셔야지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뭐 예쁘게 나오면서 지금 벌써 지금 현재도 14%그 이상 뭐 17,000원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안 볼 수가 없네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예, 네. 자이언트 뭐 제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자이언트 스텝 같은 쪽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목명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정책 때문에 좀 거부감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작년에 여러분들 계좌를 좀 부담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직접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히려 수익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사실 그 연말 12월 31일 주식 투시경 스페셜에서 마지막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주말에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너무나도 뭐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자이언트 스텝 하면 이 세 개 종목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말씀드려요. 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덱스터. 덱스터. 네, 덱스터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 이렇게 세 종목을 이제 특수효과 3종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누가 먼저 움직였고 누가 뒤에 따라가고 순서가 매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세 종목은 다 좋은 종목들이고 지금은 콘텐츠 관련 쪽에서 특수효과 없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 전에도 아바타2 개봉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 봤습니다. 부럽습니다. 또 바빠서 아직 못 보셨나 봐요. 네, 저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예, 아직도 못 봤고요. 장난 아니에요. 3시간 동안 특수효과가 막 현란하게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언제 보나 하고 있었더니 이제 슬램덩크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슬램덩크도 재밌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아무튼. 이 특수효과 관련주들 덱스터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까지 네. 이쪽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콘텐츠 관련주는 가장 기본이 된다. 뭐 얼마 전에 이제 너무나도 좋은 시청률을 보였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콘텐츠주의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 전설의 불기둥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특수효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에 애플에서 MR 기기 나온다라는 이슈가 네, 계속 네. 나오고 있죠. 자, 그렇죠. 애플 하면 또 저는 또 아나운서분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은 핑거스토리, 저는 애플인가요? 네,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MR 쪽, XR 관련주 쪽도 함께 보시면은 뭐 나무가 뉴프렉스, 네. 뭐 선익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이 시간에서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니까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시면은 제가
꾸준히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뭐 참여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저희 방송 시간이 지금 한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 확인하시고요. 또 방송 종료 이후에도 대표님께서 매일매일 교육자를 정말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양한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고요. 좀 수익으로 혼줄 나면서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께서 대충 오늘의 흐름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KT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KT CS와 KT 알파까지도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진입했다가 20% 정도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KT IS 같은 종목도 현재 11% 가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뚜렷한 이슈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모두 다 그 KT 그룹에서 에이센 클라우드라고 AI 컨택 센터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좀 확인해 드렸고요. 그 외에도 어제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태양금속 우선주 오늘도 지금 24%가량 오르고 있지만 이 종목 좀 우선주고 너무나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표님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죠. 거래대금이 실리는 종목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이슈가 나온 다올인베스트먼트 일단은 인수처로 우리금융지주가 선정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장 14%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잠시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선 지수가 좀 0.6%가량까지 하락을 하면서 하락 업종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건설 업종이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계 섹터 같은 경우에도 1.3% 내리고 있는데요. CS윈드가 2%대, 대동과 현대해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내리면서 오늘 장에서는 좀 재건이나 건설 관련 쪽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여기는 좀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반반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방송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업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엑토즈 소프트, 드래곤플라이 게임주들 올라오고 있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웹툰주들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업종 중에서는 비금속 섹터가 1%대 내리고 있는데요. 세노텍이 오늘장 3.8% 정도 하락 나오고 있고요. 원익QNC도 1.4% 정도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잠깐 설명을 다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테마 정리해 주셨고요. 일단은 양지수가 지금 혼젖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면서 저희는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일단 양시장은 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투자 포인트 가져가 봐야 할지 이재선 대표님의 입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저희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될까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 XR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힌트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 가상현실 기기 그리고 해당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무가나 이런 카메라 모듈 같은 3D 생싱 기술 그리고 증착 장비 업체인 선익시스템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핵심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수급이 잠시 쉴 때는 쉴 때도 급락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거나 하기에는 쉽지 않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들 지금 애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출시를 하면서 MI 관련주들, 뭐 XR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은 문자로 뭐 샵 3989 보내셔서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할 팍스 밀키트 오늘의 메인 재료는 바로 XR 관련주였습니다. 자, 다들 아실 거예요. 종목과 테마까지 안다고 하셔도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샵 3989번으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방송 종료 전에 얼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판단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